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용영어 14페이지 본문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수업에 앞서서 어휘만 잠깐 다루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be afrai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동사가 나오고 나서 afraid of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painful이에요. 여기서 pain이라는 단어는 고통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죠? painful 하면 아픈, 고통스러운, 괴로운이라는 형용사가 되겠네요. 세 번째는 a few예요. a few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선 뜻은 약간의, 조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약간의 약간의 지우개들, 약간의 연필들 몇몇 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a few는 보통 뭐와 함께 가르치냐면 이런 것들이랑 같이 가르쳐요. 한번 볼게요. a few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있었죠? 자, 그 다음 요걸 뭐랑 비교하냐면 a little과 비교해요. a little. 자, 또 함께 알아야 하는 게 few 그 다음에 little. 다 비슷비슷해요. 굉장히 비슷비슷한데 이걸 비슷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알아보죠. 자, 우선 이렇게 루브릭으로 만들어 보고요. 자, 그럼 얘 뜻의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볼게요. 방금 a few는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약간의, 조금 이런 뜻이 있다고 했어요. 우선 써놓을까요? 이건 약간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이거 몇 개 약간만 먹으면 요거 몇 개만 가지고 오면 약간의 이런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긍정적이라고 적어볼까요? 자, a few나 a little이나 둘 다 약간의, 조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같아요. 반면에 few와 little은 조금 달라요. 사실 양으로 봤을 때는 a few나 a little이나 많지 않은 수일 수 있지만 얘는 뉘앙스, 그 의미에서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갖습니다. few도 그렇고요. little도 그렇고요. 거의 없는 이란 뜻을 가져요. 뜻이 똑같아요. few a little, a few a little 같은 뜻으로 쓰이죠. 자, 얘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나 펜이 거의 없어. 그런 거 있죠. 나 지우개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땐 few를 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렇다면 a few, a little, few, little은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두 개의 차이는요. 우선 a few는요. 셀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써요. 수의 개념이에요. a little과 little은요. 뒤에 셀 수 없는 아이가 와요. 양이에요. 나 우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때는 few milk가 아니라 little milk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few나 a few 여기다 괄호를 엮어드릴게요.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countable 해서 c를 썼고요. 만약에 a little이나 little 이런 뒤에 양이 오는 개념은 UC, 이게 uncountable이라는 뜻이거든요.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옵니다. little money, little milk, little water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few는 뒤에 S 붙는 아이들 있잖아요. 셀 수 있는 아이들. few pencils, a few pens 이런 식으로 뒤에 셀 수 있는 아이들이 옵니다. 어쨌든 a few와 a little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few와 little이 나오면 부정적인, 거의 없다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few와 little을 쓴다는 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단어로 돌아와서 polish로 한번 가볼까요? polish는요, 다듬다, 손질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 우리가 사실 우리 마트나 아니면 길에서 이 polish란 단어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네일샵이에요. 네일샵에 가면 네일 폴리쉬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손톱에 바르는 그 액체를 매니큐어라고 하지만 그걸 네일 폴리쉬라고 부릅니다. 손톱을 다듬는 용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소셜. 소셜은요, 사회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소셜 네트워크가 같이 쓰였는데요. 네트워크는 관계망. 우리 요즘에 이거 너무 많이 듣죠. 어디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SNS. SNS의 단어의 이니셜이 Social Network Service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Social Network Service, 사회 관계망 서비스라는 거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걸 돕는 서비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서비스 이런 뜻으로 SNS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사회적인 관계망, 인적 관계망, 네트워크 이런 뜻을 가지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로 갈게요. boldly, 대담하게. 그럼 당연히 bold는 무슨 뜻일까요? bold는 그렇죠. 용감한 형용사예요. 대담한 이런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서 대담하게 라는 부사가 되는 거네요. 자, introduce 많이 들어보셨죠? 소개하다. 그 다음에요. keep ing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keep 다음에 going을 쓰고 그 사이에 뭔가를 넣으면 요거를 계속한다. keep something going, 뭐뭇을 계속한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알면서 우리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 펼치고 계시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본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중간중간 약간 어법사항들은 문제처럼 섞어보았어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같이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며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re you shy and afraid of 아니면 making small talk?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우리가 지금 small talk이 뭔지에 대해서는 계속 배우고 있는데 are you shy? 이렇게 물었어요. shy가 뭐예요? 부끄러운 이런 뜻이죠. Are you shy? 너 부끄럽니?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초점을 맞추자 그랬던 and예요. and가 나오면 병렬구조 세모 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다음 단어를 좀 눈여겨보라 그랬죠. 다음 단어가 쓸데없는 부사가 나올 때는 조금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다음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afraid는 두려워하는, 두려운 이런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얘는 형용사면 앞에도 뭔가 형용사가 있었나 한번 보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부끄러워하는 형용사가 있었네요. shy와 afraid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시간에 했던 것들 잘 떠올려 보세요. 얘는 결국 뭐냐면 are you 이 부분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are you shy and 반복하기 싫어서 이렇게 짧게 쓴 거예요. Are you afraid? 이렇게 물어본 거죠. Are you shy and are you afraid?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 부끄러워? 아니면 Are you afraid? 아까 비동사 다음에 afraid of 나온다 그랬잖아요. 비동사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Are you afraid of? 너 아니면 두렵니? 이렇게 물은 거죠. 너 부끄러워? 아니면 두렵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뭘 두려워해? 라고 할 때 make일까요? making일까요? 이건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자, 좀 헷갈리시나요? 왠지 뭘 것 같은 생각이 좀 오시나요?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얘예요. of가 뭘까요? 얘는 품사. 사전에 태어날 때 뭐라고 태어났을까요? 뭐로 실려 있을까요? 얘는 뭐뭇을 이란 뜻으로 지금 쓰였잖아요. 전치사예요. 기억나시나요? 전치사는 뭐 앞에 위치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무엇 앞에 위치하는 말? 동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 전치사 뒷자리는 무조건 명사예요. 자, 그럼 make가 올까요? making이 올까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드는 것, making.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가 와줘야 해요. 이 자리는 투부정사도 올 수 없어요. 전치사 뒷자리에 동사처럼 생긴 아이를 넣으려면 무조건 동명사를 넣어야 되는 것도 옛날 수능에서는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꼭 알아두세요. 전치사 뒷자리는 명사 아니면 동명사가 온다. 투부정사는 올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해석해보면 너 부끄럽니? 아니면 두려워? 뭐 하는 게? making small talk. small talk을 하는 거. 여기서의 make는 만들어내다 보다는 하는 거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의역했어요. 너 small talk 하는 거 부끄럽고 두렵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요? 특별한 말 아니고요. 그냥
시작하는 말이죠. small talk은 doesn't have to be painful. 이 문장도 한번 볼까요? doesn't have to. have to가 무슨 뜻이죠?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예요. 그러면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야, 너 해야 돼. 이거의 반대말은 너 하지만은 아니에요. 반대말은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약간 동의가 되시지 않나요? 해야 한다의 반대말은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반대말. 야, 너 이거 할 필요 없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의 반대말 doesn't have to,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예요. small talk은 뭐 할 필요가 없냐면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be painful. 고통스럽다가 되겠네요. 아까 painful이 고통스러운, be painful,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울 필요가 없다. small talk은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니 그냥 가볍게 말하는 건데 그것조차도 너무 괴로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괴로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아이 누가 괴롭고 싶어서 괴롭냐.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뭔가 팁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요? by ing 계속 나오고 있네요. by ing 뭐였죠? 친절하게 계속 써드립니다. 뭐뭐 함으로써 by learning 배움으로써 뭘 배움으로써 팁을 우리나라에서도 팁이라고 하지 않나요? 팁 뭐라고 할까요? 한국말로는 뭐 조언, 요령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몇 가지 팁을 좀 배움으로써 이걸까요? 아니면 야 팁을 거의 배우지 않음으로써 너는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야, 몇 가지, 약간 몇몇 가지 긍정적으로 얘기하겠죠. 야, 몇 가지 팁만 배운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few, 거의 없는 팁이 아니라 약간의 몇 가지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a few를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아까 여기 문제를 낼 때 야 이거 a few야 아니면 a little이야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아까 했던 거 잘 생각하면 되겠죠. 뒤에 셀 수 있는 게 오냐 없는 게 오냐의 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팁 보세요. S 붙었죠. S가 붙었다는 건 셀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a little은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팁들, 약간의 조언들, 약간의 요령들 이런 것들만 배운다면 배움으로써 You can polish. 너는 polish 위에 나왔죠? 너는 약간 다듬을 수 있을 거야. Your skills. 너의 기술들을, 기능들을 다듬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가 보는 거 and 나왔어요. and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and 나오면 뒤에 있는 단어를 눈여겨보라 그랬죠. build라는 동사 원형이 왔어요. 그럼 앞에도 동사 원형 있을 텐데요. 뭘까요? polish. 그쵸. 자, 그러면 이 앞에 build 앞에는 원래 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build 앞이랑 polish 앞이랑 똑같다 그랬죠. polish 앞에 있는 you can이 polish 앞에도 있지만 build 앞에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요 자리와 요 자리는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you can polish your skills. 약간의 요령을 배움으로써 너는 너의 기술들을 다듬을 수 있고 그리고 you can 또 넌 뭘 할 수 있냐면 build 형성할 수 있는데 a wider, wide TV, wide는 넓은이란 뜻이에요. wider, 더 넓은 social network, 그렇죠? 사회적인 관계망, 인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now, 자 이제 라고 얘기하네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단어 볼까요? now Let me share 아니면 let me to share some tips with you. 자, 나 우선 끊어놓고요. 자, 이제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 let me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곧장 시작하는 거 보니까 명령문이에요. let 우리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얘 사역동사예요. 약간 허락하는 의미긴 하지만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하자 그랬죠. 사역동사는 다 뭐뭐 하게 하다로 해석하자 그랬어요. 사역동사는 우리 세 가지 기억나시나요? make, have, let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얘는 사역동사예요. 자, 뭐뭐 하게 해보자. 내가 share, 뭔가 공유하게 좀 해줘. 결국은 내가 지금 좀 공유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let이 사역동사일 때 중요했던 점이 있었죠. 이 자리가 뭐가 오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따로 외우라고 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네,
Let me share. 동사 원형. 이 자리는 절대 투부정사가 오지 않아요. 동사 원형의 자리라는 게 너무 중요했었죠. let 다음에 목적어 자리. 다음에 요 다음 목적격 보어 자리는 share라는 동사 원형이 온다. Let me share. 나한테 공유하게 좀 해줘. 즉 내가 이제 공유해줄게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공유 좀 해줄게. 뭐를? Some tips. 약간의 요령들을 with you. 너와 함께 좀 공유해줄게. 요런 문장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Start boldly. 우리의 소제목이 하나 붙었어요. Start boldly. 자, start. 시작하라. 명령문이네요. 시작하라. 근데 어떻게? boldly. 대담하게 시작하라. 스몰 톡을 할 때 쭈삣쭈삣 소심하게 하지 말고 대담하게 시작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대담하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조금 얘가 나눠줄 수 있을까요? 나는 쭈삣쭈삣 하는데 어떻게 하면 대담해질 수 있는 거야? 한번 볼게요. If you see someone you already know. 우선 끊어볼게요. 자, if가 나왔어요. 만약에 if가 나왔다는 건 어딘가 컴마로 끊긴다는 소린데요. 만약에 너가 은는 이가 붙은 if 절의 주어예요. if 안에도 주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너가 본다면 동사 나왔죠. 자, 너가 본다면 뭐를? 목적어가 나와야겠네요. someone, 누군가를. 야, 만약에 너가 누군가를 본다면 문장 완벽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끊으면 될 것 같은데 나 만약에 네가 누군가를 본다면 하고 딱 끊었으면 좋겠는데 이 안에, 컴마 안에 또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You already know.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너가, 또 주어로 해석되네. 안다. 동사잖아요. 이 안에도 주어, 동사가 또 나와요. 이건 뭐야? already 같은 애는요. 별로 쓸데없는 애. 이미 벌써 이런 부사예요. 여기 문법에서는 그리 중요치 않지만 해석상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네가 이미 안다라는 뭐 이렇게 애매한 절이 하나 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야? 너가 누군가 본다면 네가 이미 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하기 전에 요 밑에 문법 박스 먼저 같이 한번 해결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이게 왜 이런 구문이 먼저 나올 수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보고 위에 있는 구문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예문 한번 볼게요. 자, I like the people I met in 부산. 이런 걸로 제가 만들어 왔어요. 아주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I like the people. 나는 좋아한다. 난 좋아한다. 그럼 뭐가 궁금해요? 뭐를? The people. 사람들을. 나는 좋아해. 그 사람들을. 완벽하죠? 근데 뒤에 봤더니 I met in 부산. 또 뭔가가 따라 나와요. 마침표가 여기 찍힌 것도 아니고. I met in 부산. 나는 만났어. 부산에서. 문법상, 문법 문제에서는 in 부산 같은 건 쓸데없어요. 장소, 시간 이런 아이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장의 내용만 풍성하게 하지 문법 구조상 그렇게 중요한 애들이 아니에요. 문장 구조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이런 아이들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부사 덩어리라고 한다 그랬어요. 아까 already도 시간을 나타냈죠. 이미 벌써 얘도 부사예요. 부사는 어법을 얘기할 때는 살짝 무시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아이예요. 해석할 땐 꼭 필요하지만 자, 그러면 in 부산이 없다 쳐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I like the people.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 나온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I met in 부산. 나는 만났어 부산에서. 완벽한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찝찝해요? 야, 나 부산에서 만났어. 뭔가 애매하지 않나요? 부족하지 않나요? 뭐가 부족할까요? 그쵸, 원래는 나는 만났어. 그러면 뭐를 꼭 나와줘야 돼요. 뭘 만났어? 누굴 만났어?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I met in 부산. in 부산같이 쓸데없는 아이는 나왔으면서 난 누굴 만났는지 너무 중요한 목적어는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구문이 되는 걸까요? 얘는 원래 이런 두 개의 문장이 합해진 구조입니다. 그럼 두 가지 원래 있었던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like the people. 나는 사람들을 좋아해. I met. 나는 만났어. 그들을 in 부산에서 만났어. 나는 그 사람들을 좋아해. 나는 그들을 부산에서 만났어. 이걸 한 문장으로 합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말로 해석해보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 부산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좋아해. 이렇게 합한 거죠. 자, 문장을 합할 때 이거 전에 관계대명사 했죠. 관계대명사로 합하는 방법은 겹치는 명사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사람들, 그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그들 이렇게 겹치는 명사를 찾아놓고 두 번째 문장에서 얘를 지워요. 그 대신 얘를 관계대명사 대신아, 얘는 목적어 자리였거든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나는 만났어 그들을 해당하는 여기 목적어 자리였죠. 목적어 자리에 사람이었을 때는 whom으로 바꿔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신아 whom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냥 that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관계대명사 대신아 whom으로 바꾸고 나서는 얘를 그 문장의 맨 앞으로 뽑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절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whom I met in 부산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럼 얘를 어디로 이사하냐면 얘는 이제 이사하는 일만 남았거든요. 얘가 원래 꾸미던 말 있잖아요. 얘가 변신한 말, 램이 변신한 말. 얘는 원래 누구였냐면 겹치는 그 단어 the people 뒤로 이사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I like the people whom I met in 부산. 근데 안 보이는 거 하나 있죠. 아까 요 whom은 목적어가 whom으로 바뀌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뒤에 문장에서 그들을 해당하는 목적어가 whom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아이들을 목적어를 대신했다 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데 주어가 변신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변신해서 관계대명사가 됐을 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쓸 때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문장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I like the people I met in 부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은 늘 하는 역할이 똑같아요. 얘가 하는 역할은 늘 앞에 나오는 그 단어를 꾸며줘요. 그래서 해석하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죠. 나는 좋아하는데 누굴 좋아해? 내가 부산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난 좋아해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길 볼게요. 요 문장, 원래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숨어있는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한번 원래 문장으로 깨끗하게 하고 한번 볼까요? 자, 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문장을 딱 봤을 때 이게 관계대명사로 딱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나는 좋아한다. 사람들을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겠죠. 나는 사람들을 좋아한다. 완벽한 문장이 딱 나왔잖아요. 근데 여길 보세요. I met in 부산을 봤을 때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보는 거예요. 문장 중에 갑자기 주절주절 주어랑 동사 이런 게 갑자기 또 따라 나와요. 그럼 이게 뭐야? 왜 주어 동사가 또 따라 나와? 딱 생각해야 될 것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한번 보자. 완벽한지 불완전한지. I met in 부산. 주어 있나? I. 주어 있네. met. 동사 있나? 동사 있네. 목적어가 필요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만났다. 목적어 필요하네? 목적어 있어 없어? 없네. in 부산 같은 건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없어. 그럼 목적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하네. 얘가 불완전하다는 것은 여기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다는 소리고 무조건이에요.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뒤에가 불완전하거든요. 목적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빠졌구나. 선생님 지금 방금 너무 빨랐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 여러분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뒤에 목적어가 없었다라는 건 여기에 목적어가 빠져나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이 안에 숨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을 거고 뒤에가 불완전하네. 뒤에 불완전하면 생각할 것도 없어.
뒤에 불완전하네. 뒤에서 앞을 꾸미네. 나는 좋아해. 내가 만난 부산에서 만난 그 사람들을 좋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죠. 빨랐어요? 우리 다시 위에로 한번 가볼까요? 원래 문장으로 한번 해석하러 올라가 볼게요. If you see someone, 너 누군가를 봤다면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뭐가 따라 나오네? You already know. 너는 이미 안다. 뭘 알아?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나 봐. whom 같은 거 생략됐나 봐. 에이, 생략됐거나 말거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뒤에가 불완전하다는 건 뒤에서 앞을 꾸미는 거겠구나. 너가 어떤 누군가를 본다면 어떤 누군가? 네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당신이 보게 된다면 됐어요. 이제 문장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당신이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를 당신이 보게 된다면 이제 문장 제대로 시작합니다. Just 그냥 say hello. 주어 없네요. 원래 if 다음에 나오는 데가 진짜 문장의 시작인데 주어가 없다는 거,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 얘는 명령문이란 소리예요. 그냥 say hello, 안녕 하고 인사해. 그냥 인사해. And 그리고 greet 해. 제가 왜 이렇게 해석했냐면요. greet. 자, and라는 병렬 구조 뒤에 greet라는 동사 원형 왔죠. greet는 환영하다, 맞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동사 원형 어디랑 병렬 이룰까요? say라는 동사 원형 있었잖아요. say로 시작해서 인사해 라고 명령문으로 썼었죠. 얘도 환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인사해. 그리고 그냥 환영해줘. 그들을 by their name. 얘는 수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을 좀 환영해줘. 네가 이미 아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누구야? 너무 반가워. 이렇게 인사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줘. 라는 문장이네요. If 만약에 또 조건을 거네요. You don't know the person. If you don't know the person. 아는 사람이면 막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면 되는데 만약에 if you don't know the person, 네가 그 사람을 모른다면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명령문으로 쓰네요. be bold 아니면 boldly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비동사 기억하세요? 비동사 뒷자리가 뭐라고 할게요? 전에 문장의 구조할 때 했었는데요. 비동사 뒷자리는 대표적인 보어가 나오는 자리고요. 보어 자리에는 부사 따위가 들어갈 수 없다. 비동사 뒤엔 항상 형용사, 부사가 아닌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괜히 한번 넣어봤어요. 대담해져라. 아까 bold, 대담한, 용감한 이런 뜻이 있었죠? 용감해져라 라는 명령문이네요. 주어 없이 딱 비동사, 동사로 시작했어요. 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을 모른다면 be bold, 대담해져라. enough to? enough는 충분한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네, 형용사 다음에 이건 그냥 외우세요. 형용사 enough to라고 보통 많이 가르치거든요. 형용사 enough to 얘는요 무슨 뜻이냐면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형용사 한. 여기선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뒤에 거 하기에, 뒤에 거 아직 우리 안 봤으니까 뒤에 거 하기에 충분히 대담해져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뒤에 거 할 만큼 충분히 용감해져라 이런 문장이 된다고요. 자, 그럼 뒤에 거를 볼까요? 뭘 하는 게 그렇게 대담하고 용감한 일인가 한번 볼게요. break the ice 지난 시간에 언젠가 했어요. 얼음을 깨부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다라는 뜻이었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에 충분히 대담해져라.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있어요. 자, and 있어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생각해 봐야 되는지는 좀 보세요. 자, and 뒷자리가 중요하다 그랬죠. introduce라는 잘 안 보이나요? introduce라는 지금 소개하다란 동사 원형이 나왔거든요.
자,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럼 앞에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소린데 그럼 얘가 뭐랑 병렬 이루는지 보려고 봤더니 동사 원형이 2개가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컴마 뒷자리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be bold의 be도 있고요. 또 어디 있었을까요? 네, 여기 break에도 있어요. to 다음 자리부터도 병렬 이룰 수 있거든요. break도 있고 introduce와 비슷하게 생긴 애가 요 be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는 선생님 B랑 병렬을 이루는 건지 브레이크랑 병렬을 이루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해석해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만약에 저기서 B랑 병렬 이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B랑 introduce. 그럼 어떻게 해석이 달라지는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자, B랑 introduce가 병렬을 이룬다면 제가 지금 지우느라고 조금 시간을 썼어요. 한번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be 자리에 introduce랑 똑같은 자리에 쓰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be bold가 아까 무슨 뜻이었냐면 대담해져라 라고 해석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이거 명령문이기 때문에 대담해져라 라고 해석했죠.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그리고 소개해라. 너 자신을 먼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색했나요?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그리고 네 자신을 먼저 소개해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굉장히 어색하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치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be bold가 아닌 introduce랑 break가 병렬 이루는 걸로 한번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break 자리에 break the ice와 introduce가 병렬을 이룬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자, be bold, 대담해져라. enough to break the ice, 그쵸?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여기 깰 만큼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하세요?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결국은 break the ice 앞에 있는 저 be bold부터 이걸 화면으로 함께 얼굴까지 보면서 하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be bold enough to 이 부분이 얘 앞에도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그리고 be bold enough to introduce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소개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지고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소개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라. 뭐 이건 어때요?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전 이것도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뭐랑 병렬 이렇냐 이게 묻는 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가끔 이렇게 공인 인증 시험이나 뭐 토익이나 아니면 수능 같은 데서는 이런 걸로 그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선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습서나 이런 데서는 break와 introduce가 병렬이 이루는 것처럼 해석을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석해봅시다. 어색한 분위기를 깰 만큼 충분히 대담해지고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그죠? 먼저 소개할 만큼 충분히 대담해져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It's always a good idea 이렇게 나오네요. It is, 여기서 it is인데요. it이 뭘까요? 이거는요. always, 항상, 이것은 항상,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항상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래요. 뭐가 좋은 생각이야 갑자기? 그쵸? 뭐? 대담해지는 거? 뭐 여러 가지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좋은 생각이래요, 이게. 근데 그리고 나서 뒤에 to가 막 나와요. To smile and give a compliment like you look great today. 우선 해석부터 해볼까요? and를 중심으로 give랑 smile이 병렬 이루겠죠. 미소를 짓고 compliment, 칭찬이란 뜻 제일 첫 시간에 했었어요. 칭찬하는 거. like, 어떤 칭찬, 뭐뭐와 같은 칭찬. You look great today. 너 뭐뭐 해 보인다. look이나 뭐 feel이나 저번에 feel comfortable도 했지만 어때 보여 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뭐 sound, look 이런 약간의 감각들 있죠. 눈, 코, 입, 귀로 느끼는 이런 것들. 뒤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이것도 사실 문제 내려면 낼 수 있는 부분인데 great가 나왔죠. 형용사예요. 야, 너 오늘 너무 좋아 보인다 같은, 너 오늘 너무 근사하다, 멋져 보인다 같은 칭찬을 해주고 미소 짓는 거. 이게 항상 좋은 생각이라는 거죠. 항상 누군가한테 미소를 지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건 참 좋은 생각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해석했잖아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고 너 오늘 너무 멋져 보여와 같은 칭찬을 해주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제가 해석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소 짓고 칭찬해주는 것은, 제가 지금 주어를 어디로 잡았냐면 여기를 주어로 잡았어요. 원래 문장을 썼으면 이렇게 썼어야 된다는 거죠. 주어는 원래 맨 앞에 나오는 거니까. To smile and give a compliment like you look great today is always a good idea. 글씨가 너무 엉망인데 미안해요. 이렇게 썼어야 했다는 거죠. 밑에를 살짝 지울게요. 이렇게 원래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가 굉장히 길지만 선생님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To smile and give a compliment like you look great today is always a good idea. 이런 문장이었을 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쓰면 주어가 너무 길고 복잡해 보여요. 얘는 이런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길고 너무 이렇게 부담스럽게 긴 이런 주어 대신에 예쁘고 작은, 가볍고 심플한, 진짜가 아닌 가짜 주어, 가주어 하나를 넣어 놓고요. 그냥 이걸 대신하는 자리에 it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이런 가주어라고 해요. It's always a good idea. 이건 너무 항상 좋은 생각이야. 그런 다음에 to 이하, 원래 주어를 뒤로 보내요. 이런 걸 진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always a good idea to smile and give a compliment like you look great today. 이렇게 써놓고 해석할 때는 진짜 주어를 주어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소를 짓고 칭찬하는 거, 야, 너 오늘 너무 근사하다 같은 이런 칭찬을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제가 여러분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이지 않아 좀 걱정도 되지만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걱정이 돼요. 모르겠는 건 꼭 질문하시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면 잘 복습해서 내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할게요. 14페이지 다음 단락부터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